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관련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미국 핵 우산을 언급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극우 만화책에나 나올 상황이 어떻게 대통령의 비전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구성원들에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모델은 다음 대통령이 참고 삼을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신임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뭐냐 하면은 참 말은 좋아요. 비싼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참 말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이러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마음 깊숙한 데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정치적인 선전선동, 내지는 그런 정책상의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윤 정부가 들어서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책이 된 게 아닙니다. 이미 핵무기를 완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국과의 베트남 하노이 협상에서 타결이 됐겠죠. 완전한 핵무기 포기하면 타결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확실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핵 포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보장이 된 다음에 핵 포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어렵고 온 세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방지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이렇게 동아시아 이렇게 강국들 속에서 그렇게 참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경제 개발 원조를 좀 해주고 돈을 좀 보태준다고 했어.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꿈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강력한 발을 딛고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지 막연한 희망, 환상 속에서 그거에 기초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북한도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환상 속에서 나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국가는 권력이나 이런 단체들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뭔가 확실한 보장이 되기 전에는
어떤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그 북한 통치자라도 뭐 경제 개발을 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핵무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개발은 또 순차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보장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핵단추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약속 이런 것들은 진짜 헌신짝처럼 내버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하고 뭐 사인해가 종이로 주는 이런 걸 믿고 뭘 한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이런 종이와 말에 의존해서 나라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그냥 불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북한에서는 미국의 뭐 핵 위협 이런 걸 만날 얘기를 하지만 이 남한을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전쟁 준비를 먼저 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희생이 되었죠.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일찍이 개발을 하고 또 보유를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박통 때 하다가 실패를 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제재를 받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접근권, 확실한 보장, 우리가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평화가 오는 거지. 핵대에게 대한 평화가 오는 거지. 무슨 마을로 가서 백두산에 가서 사진 찍고 물 따가지고 합치고 평양 가서 냉면을 먹고 참 이런다고 이것이 평화가 옵니까? 마을로 잘 지낸다고 평화가 와요? 몰래 뒤통수를 까는데 말이죠. 참 이거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낭만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다. 이 정치에서의 낭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정책을 입안을 해서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데 말 좋아요. 근데 비싼 평화였어요 그게? 비싸긴 비쌌죠. 하지만 평화였느냐는 거지. 지금이 전쟁이 났습니까? 지금 전쟁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평화라는 게 뭡니까? 굴종은 굴종대로 다 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또 개발대로 다 하고 뭐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낭만, 그런 환상, 기대한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끼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 희망사항으로 하는 거지. 그런 낭만적인 전제에서 나라를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대가 왜 있어? 세상에 군대가 왜 있어요? 나라 전부 다 좋은 말로 다 되는데. 그리고 나라에 교도소가 왜 있어요? 말로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교도소, 구치소가 왜 있어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하기 좋은 그런 비싼 평화, 무슨 뭐 비전,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힘을 가지고 교섭을 해야지. 힘도 없으면서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의 뭐 평화부지사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 왜 그런 직책이 필요한가요? 저기 저 경상남도의 평화부지사 이런 것도 딴 데도 있는가요? 참 황당한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의 기틀을 굳게 세우고 국방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서 해야지. 뭐 비전, 좋은 생각, 우리끼리 이런 생각. 지금은 형제 자매도 같이 안 만나는 형제 자매가 많아요.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시골에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예 안 보고 사는 형제 자매도 많습니다. 이미 50년, 70년 전에 수백만 명의 사상을 한 전쟁을 일으켰고 뻑하면 뭐 미사일 개발에 불바다로 조지겠다. 이런데 무슨 갑자기 비전만 가지고 한다. 진짜로 핵무기가 포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참 이런 황당한 발언들, 낭만적인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국민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